이 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죠. 절세미념, 절세미녀. 이번 주부터는요, 이 상속, 증여와 관련한 절세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철호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철호 기사입니다. 네. 자, 먼저 상속, 증여와 관련한 첫 시간, 오늘 주제 웹툰으로 함께 보시죠. 상속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까지 간 대기업 말이에요. 싸움이 심각해지네요. 재벌이 아니더라도 주위를 보면 상속 때문에 소송하고 의상한 형제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 자식들이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싸우는 건 보기 안 좋네요. 그러게 큰형님은 오래전에 첫째한테 상가를, 둘째한테는 땅을 미리 물려주셨잖아. 그게 벌써 10년 전이죠? 아직도 정정하신데 왜 서두르실까요? 자식들한테 일찍 물려주는 게 의도 안 상하고 세금도 줄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요? 우리 집도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물려줄지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식들한테 재산을 일찍 물려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준비를 하면 절세가 많이 되는 건가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10년 아주 중요합니다. 네. 사전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지만 10년 이내이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 증여 후 10년을 건강히 사시는 것이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전 증여 후에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10년이 경과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럼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요? 네, 예를 들어서 사전 증여 10억, 상속재산 15억으로 이루어졌을 때 사전 증여 후 10년이 경과가 되면 세금은 4,800만 원, 10년 이내이면 1억 2,800만 원, 무려 8천만 원이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8천만 원, 굉장히 큰 액수인데 자식이 뭐 한 명일 수도 있지만 2명, 3명일 수도 있잖아요. 이 몇 명에게 증여하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달라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네. 수증자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를 세간에서는 쪼개기 증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현행 세율 구조는 초과 5단계 누진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증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쪼개기 증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쪼개서 증여를 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부친이 장남에게 10억을 증여했을 때 세금 2억 원, 이를 장남 5억, 며느리 5억으로 각각 증여하면 5천만 원이 절세가 되고요. 네. 손자, 손녀를 활용해서 각각 2억 5천씩 증여를 하면 7천만 원까지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증여세의 수증자를 늘리면 늘릴수록 절세가 되는 지름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과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들이나 딸이 아니라 손자와 손녀에게 지금 바로 증여하는 거, 이게 바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여세가 2번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보다는 아버지가 다이렉트로 손자에게 증여했을 때 세금이 절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한 세대를 이제 생략하고 그렇습니다. 그 후세대로 하는 예, 예. 얼마나 세금이 절약되는지요? 예를 들어 10억 재산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다시 손자에게 했을 때 세금은 3억 6천만 원. 네. 근데 이걸 건너뛰어서 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2억 8천만 원, 무려 8천만 원이나 절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아들을 건너뛰어서 세대 생략 증여하는 경우에 불이익은 따로 없는 건가요?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를 세대생략 할증과세라 하는데 예. 네. 일반적인 증여세액의 30%가 가산이 되고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가액이 2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무려 40%까지 과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과세도 불구하고 세대 생략 증여가 더 많은 절세가 되기 때문에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전 증여라는 게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감도 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을 주장합니다. 왜? 증여로 보는 순간 무거운 증여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자식한테 증여한 게 아니라 이제 빌려준 거다라고 하면 뭐 사전에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면은 이런 논란을 좀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것이냐 증여한 것이냐 차이는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느냐 결코 중요치 않습니다. 실제 이자를 주고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계속해서 부모한테 준다라는 그 증명이 되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이자를 주고 받으면 빌려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증여한 걸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중요합니다. 네.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자를 몇 % 줘야 되는 그러게요. 거죠? 아, 예. 네. 매년 사실 이자율의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현행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4.6%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준다면 연 460만 원, 월 40만 원 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속 증여와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나철호 회계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